첫 번째로는 전인치유 요가와 아유르베다의 소통. 전문대학교의 김선희 박사님께서 20분 발표하시고 5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선미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요가를 전공을 했고 요가를 공부한 사람이고 요가 쪽으로 박사학위를 딴 사람이에요. 자연치유학 박사를 땄고요. 이번 주제는 이제 여러분 보시겠지만 전인치유 요가와 아유르베다 소통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주제를 하기에 앞서서 뭔가 좀 부연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중에서 그냥 가장 눈에 익숙한 단어는 요가라는 거. 거기다 조금 더 하면 치유까지는 좀 익숙한데 그 다음 전인, 아유르베다 여기는 좀 약간 생소한 그런 언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번 언급을 하고 해야지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서 사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가 전인치유 요가고 또 아유르베다의 체질에 맞춰진 전인치유 요가를 지금 현장에서도 하고 있고 학문적으로도 공부를 좀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요가는 일반 필수적인 그런 요가 운동적인 개념이지만 앞으로 이제 진행해야 될 어떤 방향 상태가 치유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그럼 치유도 어떤 스타일의 치유가 해야 되냐? 우리 몸 전체, 몸, 마음, 영혼을 다 건드려줄 수 있는 전인치유 요가로 가야 되고, 그리고 그 요가와 아유르베다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학문적으로는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지만 오늘은 좀 시간이 제약이 있다 보니까 둘의 관계는 상당히 그 자매학문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인더스 문명에서부터 같이 역사가 시작이 됐고요. 그 둘의 관계가 옛날에 고대에는 상당히 연관이 잘 되었던 어떤 두 연관을 가졌던 그런 관계였지만 현대에 와서는 어느 순간부터 아유르베다는 동떨어지고 요가만 그리고 어떤 운동 개념과 이런 개념으로 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이 치유적이라면, 특히 전인치유적이라면 그 부분은 아유르베다랑 같이 연계를 해야지만이 빛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번 논문을 또 발표하게 됐고 여러분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논문의 어떤 개요를 잠깐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도의 전통의학이 아유르베다거든요. 그리고 그 5,0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 의학 자체가 전인적인 접근을 통하는 의학이라는 거, 그리고 자연 치유력인 그 부분을 강화시키는 의학이고, 또 요가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고대에서부터 이제 왔다고 본다면 인간을 5가지의 껍질을 이루어져 있다고 우파니샤드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이 몸 안에 5가지 껍질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유르베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체질의학이라는 거예요. 나의 몸에 맞춰진 체질에 따라서 음식도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양생법도 다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만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유르베다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어떤 의학 체계라고 보시면 되고, 요가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수행을 해서 상위의식으로 갈까, 영적으로 또 해탈할까,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둘의 관계가 상당히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관계지, 그리고 서로 더 상승하려고 하는 관계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왜 이 현재의 요가가 전인치유 기제로서의 자리를 못 잡았는가에 대한 부분은 요가 아유르베다의 유기적인 관계 부재 때문이다라고 저는 그 주제를 지금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그러면 이 현재의 요가가 전인치유 기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그동안 예전에 있었던 그 관계를 다시 살려야 되는 소통의 관계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논문에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요가 아유르베다의 전인치유가를 위한 수련과 치유의 두 축의 역할을 다시 되살려야 되고 그 관계를 살려서 통합과 상승의 관계를 가야 된다. 사실 이런 통합과 상승의 관계를 일반적인 분들이 많이 쓰시는 용어와 저처럼 어떤 요가 수련을 하신 분들의 그 용어의 의미가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가야 영적 승화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가겠습니다. 우선은 이 그림을 잠깐 보면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5가지 껍질, 우리 몸의 인간을 5가지 껍질로 지금 봤어요. 그러니까 요가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전인 치유적인 수련 개념이거든요. 지금 이제 그 개념이 왜 1998년대 그 WHO에서도 건강에 대한 그 정의를 자꾸만 조금씩 바꾸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추가된 거가 뭐냐면 건강이란 시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정상인 상태일 때만이 진짜 건강하다
라고 봤어요. 요즘은 정말 이 마지막 부분의 영적인, 정신적인 부분의 건강 상태가 문제가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우려가 많이 되죠. 그래서 요가라는 거가 몸, 마음, 영적 정화를 가져오는 수련이라는 거, 그리고 인간을 전인적 관점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가의 인간 이해를 5가지의 껍질, 반짝코샤라고 그러는데, 이게 요즘에 나온 말이 아니라 뒤에 보시면 그 딸들의 우판시아드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맨 저기 보시면 빨간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이 부분이 영혼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우리를 싸고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안나말고샤라고 맨 겉껍질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육체층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뿌라나말고샤가 이제 생기층, 그 다음 마누말고샤 마음층, 그다음 미즈나말고샤 그리고 어떤 이성층, 그리고 또 아난다말코샤, 이게 환희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요가를 하면서 수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일반인들도 역시나 어느 정도 가는 게 가야 되냐면 사실 아난다마야, 환희의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직 환희라는 단어는 알지만 과연 환희를 언제 경험하셨을까? 환희 경험하시면 계세요? 환희의 정의를 다시, 행복한 거 아니에요. 행복한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우리가 행복을 너무 추구하면 집착이 일어납니다. 그건 환희가 또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상당히 조금 한 번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거여서 이걸 말씀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가 인간을 이렇게 전인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가에서는 몸, 사리라, 이거를 요가에서는 마음과 육체를 모두 포함하는 거를 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사실 육체가 몸이라고 하지만 사실 요가 잔재에서는 마음과 몸을 다 몸이라고, 사리라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 영역이 요가술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아까 봤던 그 도표원이 반짝고샤인데 그것만 봐도 요가의 전인 치유 체계를 이제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고대 요가, 고전 요가의 대표적인 경전인 요가 수트라에서도 요가의 정의는 마음의 작용을 억제, 지멸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뭐 이제 여기 아까 그 참여하셨던 분이 안 계시니까 제가 말하지만 사실은 이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 끝없이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그로 인해서 뭔가 뭐 화풀이라든가 속풀이 날 수 있지만 그 후에 남는 건 그냥 상처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어떤 불쾌감을 줄 수도 있고 별로 안 좋은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요가적인 관점에서 요가를 하게 되면 이 마음의 작용을 가라앉혀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요가 수련을 통해서 이건 진정한 어떤 그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우리 신체 그리고 숨과 마음의 정화가 곧 삶의 치유를 의미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영역이 정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질병이라든가 통증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전인적인 홀리스틱적인 치유를 해야지만이 궁극적으로 해탈을 추구하는 수련이다. 사실 해탈이라는 말이 아직은 일반인들은 나는 해탈까지는 안 가고 싶은데 수련하는데 난 해탈까지는 안 가고 싶어지만 해탈의 의미를 너무 거창하게 보지 마시고요.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나를 이룬 5가지 껍질이 어떻게 돼 있지? 나의 마음 상태는 어떻지? 나의 어떤 내면은 어떤 상태인가? 이걸 보는 것 자체가 해탈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요즘의 요가, 여러분들 요가를 모르는 분은 한 번도 없는데 요즘의 요가는 사실 이거랑 너무 거리가 먼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너무나 감각적인 욕구에 맞춰진 피트니스적인 요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치유 요가라고는 말은 걸어놨는데 가보면 역시나 거의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하드한 운동 개념에 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뭐 필라테스, 도구 필라테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치유적인 개념이라는데, 지금 저는 사실 제가 요가원도 운영을 한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서 상처 있고 문제가 생겨서 오신 분들도 은근히 많이 오고 계세요. 근데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에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호흡을 배제했다는 거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까도 여기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숨에 대한 부분을 한 번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본인의 숨이 지금 어떤지 그냥 한번 잠깐 시험 삼아 여러분들 코를 이렇게 한번 대볼까요? 그리고 숨을 깊게 한번 들어 마셔보세요. 그리고 숨을 천천히 내셨을 때 양쪽 코의 어떤 기운의 느낌이 좀 다른다는 거 느낌 오시죠? 나는 지금 오른쪽 코가 되게 활성화된 것 같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왼쪽 코가 좀 활성화된 것 같아. 네. 요가에서는 이 숨의 어떤 그것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 코가 활성화됐다면 약간 나는 어떤 지금 생명력 그리고 활력이 좀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교감신경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왼쪽 코가 있다면 약간 어떤 음적인 거, 그리고 약간 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식사하고 나서 얼마 안 됐다면 약간 졸릴 것 같은, 그럴 때라면 지금 왼쪽 코가 더 많이 활성화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요가에서 말하는 바른 숨은 어떨 걸까요? 두 숨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도 가시면 아까 가끔 이제 여기 인도 가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몸을 쓰기는 어렵고 구석에 쪼그려 앉아서 많이 하시는 게 바로 교호흡이거든요. 양쪽 코를 번갈아 가면 하는 거. 그게 바로 숨의 균형을 잡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만의 균형을 잡아도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의 어떤 분위기가, 요가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나 강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데 2016년에 통계청에서 한 결과에 따르면 13세 이상의 인구가 54.7%가 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지금 여러분 나 스트레스 안 받고 있어 라고 하신 분 있으세요? 아마 여기 오는 순간 저 역시나 여기까지 오는데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 요인도 너무나 다양하죠. 또 여기서 지금 조금 안타까운 거는 20대가 가장 스트레스가 높다고 나왔어요. 요즘 청년들의 어떤 문제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다른 산업은 막 지금 쇠퇴하고 있는데 요즘 뜨는 사업이 있어요. 힐링 사업입니다. 힐링 사업이 요즘 많이 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마사지숍이라든가 요가원 이런 데 가서 신진단련이라든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으신 분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전 한 20년 전만 해도 전국에 한 400에서 500개밖에 없었던 요가원들이 지금 한 6천에서 7천 개의 10배 이상이 증가했다는 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 뭔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가 절실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의 트렌드는 당연히 치유가 트렌드가 되고요. 근데 이 치유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접근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의 치유는 눈에 보이는 치유는 이제 그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디 아프면 얼리 가서 뭐 마사지샵에서 마사지 받고 근데 사실 그때뿐이지 않습니까? 근원적인 치유가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치유에서 호흡과 명상을 요즘 많이들 하시거든요. 또 어떤 획일적인 막 누구나 다 하는 어떤 똑같은 요가보다는 자신한테 맞춰진 완전한 치유 요가를 원하는 분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완전한 치유라는 게 뭘까요? 다시 아프지 않아야 되고 다시 뭔가가 질병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한 치유라면 근원적인 치유가 돼야 된다고 또 접근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무엇으로 이루어졌지를 먼저 알으셔야 돼요. 난 뭐로 이루어졌지? 나는 당신과 나랑 다른데 분명히 나는 뭐로 이루어졌지를 알으셔야 돼요. 그 접근이 바로 아유르베다적인 체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체질이 과연 뭔가? 나의 몸, 마음의 체질이 뭐지? 거기서 시작이 돼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점에서 우선은 전인 치유로서 이제 아유르베다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두 가지가 서로 소통하려면 뭔가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유르베다가 뭐라는 건 그냥 가볍게는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당연히 전통의학이고요. 그 의미 자체가 아유르라는 말은 어떤 그 장수, 생명을 뜻하는 거고 베다는 과학을 뜻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과학, 뭐 장수의 지 이렇게 의미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유르베다 여러 가지 경전 중에 아타르바베다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이 사실 여러 가지 그 아타르바베다는 참 베다의 마지막 경전이잖아요. 근데 그 아타르베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가 바로 아유르베다거든요. 근데 왜 그 경전이 맨 마지막에 그걸 인정했냐면 그 내용이 너무나 서민적이고 너무나 대중적인 내용이 들어요. 실예로 들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부를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주문집도 많고 막 뭔가 좀 이렇게 주문을 해서 나만을 위해서 건강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점성술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아유르베다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든지 인간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자라는 의학이 바로 아유르베다 의학이에요. 근데 아유르베다가 인간을 정의한 거를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인간은 영혼과 5요소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5요소가 바로 공풍화수지예요. 좀 철학적인 개념이 있는데 사실 그거를 어떤 5요소를 아유르베다에서는 물질로 봅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어떤 에너지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거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르베다는 인간을 전일적으로 생각하고 그 치료와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질병이 발현되기 전에 그거부터 예방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의 소우주로 보고 있죠. 왜냐하면 우주가 이루고 있는 물질도 5요소고 인간을 이루고 있는 물질도 5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보면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흐릿하게 나오긴 하네요. 이 5요소의 조합으로 체질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어떤 체질일까라고 한번 궁금해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밭다라는 체질이 있고 그건 공과 풍이 이루어진 체질이고요. 삐따는 화와 수, 까빠는 수와 지로 만들어진 체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디 타입을 좀 봤어요. 밭다는 좀 약간 마른 체형의 어떤 느낌이 들죠. 그리고 삐따는 약간 좀 통통한 보통의, 까빠는 약간 조금 뚱뚱한 느낌이 좀 드는데 나는 저거만 보고 내가 이 체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막 섞여 있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체적으로 밭다는 바람의 성분이 많은 체질이에요. 삐따는 불의 성분이 많고요. 까파는 물의 성분이 많습니다. 아까 저기 발표하셨던, 저는 이제 좀 제 경험치가 있으니까 중간에 막 열을 내셨다면 당연히 뭘까요? 삐따겠죠. 열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삐따겠죠. 네, 그래서 근데 아유르베다에서 조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체질이 동등하게 다 얼굴에 다 있어요. 공풍화수지가. 근데 그게 동등하게 있으면 건강한데 어느 한쪽으로 몰았을 때 그게 좀 건강에 악화를 갖고 온다. 그게 바로 도시아의 악화예요. 내가 원래 약간 밭다 체질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보니까 밭다가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밭다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문제인데 밭다의 악화는 대체적으로 불면증, 초조함, 불안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바람이 많다 보니까. 늘 항상 마음이 조금 공허하고 막 불안정하신 거고요. 삐따는 불의 성분이 많다 보니까 성격이 좀 급하고 열이 많이 나는 체질입니다. 그리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이고요. 까파의 악화는 그거의 어떤 그 수의 성분이 많다 보니까 부드럽다 못해 너무나 무게감 있고 정체감 있고 막 둔하고 이런 상태가 악화됐을 때입니다. 대충 짐작은 가시죠. 내가 어떤 체질일까라는 거가. 그래서 아유르베다는 체질의학이기 때문에 분명히 개인에 맞춰진 신체적인 정치적인 체질의 조화를 이루어야만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가 수련의 토대를 아유르베다. 이건 뭐냐면 이제 아유르베다와 요가를 서로 같이 연결해보자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요가 수련에서 왜 아유르베다가 기본이 바탕에 돼야 되냐면 요가는 몸을 이용해서 하는 해탈을 위한 수련입니다. 그런데 그 몸을 건강을 위해서 최고를 위해서 노력하는 의학 체계가 바로 아유르베다이기 때문에 아유르베다에서 말하는 어떤 정화법이라든가 그리고 식이요법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정말 내가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유르베다에서 어떤 여기서 봤지만 요가 수련의 도구인 몸에 대한 학문이라고 본다면 육체적인 건강과 정화는 요가라는 마음 수련의 전제 조건이 되고 있어요. 그 요가 수트라에서도 역시나 내가 수련하는데 방해되는 거가 있죠. 아프면 안 돼요. 수련을 하는데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유르베다의 어떤 의학 체계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요가 수련을 통해서 영적 승화를 하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시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유르베다의 식이요법이 근데 순질, 사트바적인 순수한 거에 대한 그 증장과 그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아마는 그거 약화를 강조해요. 이게 이제 요가와 같이 의미를 같이 두고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이제 요가 아유르베다는 수행의 관점에서 공통의 지향점을 지니고 있죠. 이 과정에서 아유르베다 요가의 수련의 토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럼 아유르베다는 요가의 어떤 부분을 쓰고 있을까? 치료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요가를 이루고 있는 어떤 수련법이 아사나도 있고 호흡도 있고 명상도 있는데 그 여러 가지들을 치유 방법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나 같은 경우도 이제 밭다 체질은 너무 강하게 하지 말아라. 까파는 너무나 그러니까 유연하니까 너무 동적인 아사나를 많이 유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흡도 역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현재는 요가 아유르베다 유기적인 관계를 소통하고 있고요. 지금 밑에 사진을 보시면 현재 인도에서 아유르베다 센터에서 이렇게 많이들 치료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옆에는 역시 아유르베다 센터에서 요가로 치료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인도에서 그 유명한 큰 병원 그룹에서도 일반 서양의학적 관점인데 거기서도 역시나 요가로 치료 서비스로 요가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들이고요. 우리나라는 어떠냐?
역시 우리나라 아직은 조금 좀 늦은 감이 있긴 한데 이런 어떤 그 서양의학적 관점과 한방적인 관점에다가 아유르베다 의학까지 통합해서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전주에 있는 대자인 병원을 얘기 들었고요. 아마 여러분들 아실 수 있는 더 베다라고 하는 테라피 센터, 전통 테라피 센터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 요가를 하고 있는 단체는 어떨까? 실제 현장에 있는 요가에 있는 협회에서도 인도에 있는 그 아유르베다 병원과 직접 MOU를 맺고 있고, 또 어떤 학교 자체에서 이렇게 아유르베다적인 어떤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결론 부분에서는 반드시 요가의 토대가 아유르베다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아유르베다 요가는 수행과 치유의 두 관점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충분히 소통을 해야 되고, 그게 결국은 통합과 상승의 길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발표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마음이 좀 차분해지죠. 유랑세와 요가를 배우고 싶고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분야인데 늘 어렵게만 생각이 돼요. 네, 하지만 그렇죠. 오늘 너무 좋은 아유르베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가는 아는데 아유르베다를 전혀 못 들어본 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통합적인 네. 접근이지 않았나. 네. 그리고 꼭 연락처를 알아서 나중에 필요할 때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저희가 주어진 시간은 현대에 와서 어떤 산업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냐면 뷰티 산업이라던가 치료 산업에 많이 활용이 되고 접근을 많이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그다음에 현재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잘 설명이 되지 않아서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질문은 이제 짧은 발표 시간 철학적 기반. 이런 부분 상당히 조금 더 깊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아유르베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주적인 관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나. 그러니까 요가 아유르베다에서 철학에서 로카 푸르샤 산냐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우주적인 어떤 그 영혼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로카가. 그리고 푸르샤는 어떤 우리 인간의 어떤 영혼의 부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근원적인 부분은 서로 우주와 내가 통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화창하잖아요. 여러분이, 저는 그런 게 되게 민감한데, 오늘 만약에 비가 부슬부슬 왔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붕붕 뜨나요? 그렇지 않죠. 우주가, 세상이 그러면 나도 역시 거기에 같이 동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우주의 하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유르베다에서 말하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내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되지? 우주와 같이 살아야 된다. 우주랑 같은 거를 호흡해야 된다. 우주가 바라는 방향, 이 자연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는 거가 가장 건강한 거다. 자연이 가려고 하는 거에 역행하는 거가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유르베다의 관점에서, 사실은 저는 제가 현장에서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시간을 할애해서 많은 분들을 체질을 제가 다 분석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너무나 정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몸적인 부분만 먼저 보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아유르베다 체질을 보면 정신적인 체질과 신체적인 체질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오신 분의 정신적인과 신체적인 체질이 이러이러하니까 어떤 스타일의 수련을 하셔야 됩니다. 호흡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호흡도 어떤 식으로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죠. 실제는 또 어떤 분들은 아까처럼 열이 많으신 분들, 되게 욕심도 많고 의욕이 너무 막 앞서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요가원에 와서 요가를 했더니 몸이 한 번에 너무 좋아지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은 바로 등록을 어떻게 할까요? 1년을 끊으려고 합니다. 너무 막 열정이 뿜어나는 거죠. 그럼 저는 좋습니다가 아니고, 그러면 더 낮춰줘야 되죠. 그런 것부터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해서 그분의 어떤 지금의 성한 부분을 조절해줘야지만 오히려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치유하시는 분들의 가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너무 네. 우리 연구소에 소장님도 보내야 되는데. 네네. 우주적인 철학을 제가 워낙 좋아해서 오늘 너무 얘기 네. 쏙 빨려 들어가는데 네. 너무 많은 얘기를 듣고 싶지만 또 네네네. 주어진 시간이 여기까지인지라 오늘 마지막 질문에 마지막 답변을 너무 멋지게 해주셔서 네. 정말 그러니까 영원히 우주와 소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